방학을 이용해서 길게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영국이랑 프랑스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표값도 모으고 여행 계획도 짜는 중이에요. 이번 방학에 영국과 프랑스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학기 중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최근 기사에서 이번 여름에도 홍수 때문에 도시가 침수되고 있다고 해서 여행 계획을 하나둘 바꾸는 중이에요. 공항도 폐쇄되면서 비행기 표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야 하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걱정이에요. 마라탕이요. 마라탕에 양고기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대체육 햄버거가 유행이에요. 탄소세도 안 붙어서 저렴하고 콩패티 아니면 메뚜기 패티 중에 선택할 수 있어서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어요.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2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요새 커피 안 마시는 대학생들 거의 없을 거예요. 커피요? 비싸서 못 마셔요. 제 주변 대학생들은 아예 안 마시는 경우도 많아요. 팬데믹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았다는 게 놀랍죠.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게 가장 답답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죠. 음, 사실 지금까지 계속 팬데믹이 마무리됐다 싶으면 다음 팬데믹이 덮치기를 반복해 왔잖아요. 이번 팬데믹은 큰 타격 없이 잘 넘어가기는 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기력하게 다가와요. 어떠셨나요? B학생의 인터뷰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A 학생과 B 학생의 대답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2023년 올해로 20살이 된 대학생 A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3학번이 된 대학생 B입니다. A 학생은 2023년의 대학생, B 학생은 2053년의 대학생입니다.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둘의 대답이 이렇게 다를까요? 2053년의 지구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기상기구인 WMO에 따르면 2022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가 일어났던 19세기 후반보다 무려 1.15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대략 1도 높아졌다는 것인데 겨우 1도 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날까요? 산업화 이전에는 1만 년 동안 4도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일어난 후 100년 만에 1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그냥 덥기만 한 거 아니냐고요? 에어컨을 틀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고통받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후변화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유래됐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박쥐는 원래 아열대 숲이나 동굴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따뜻한 지역이 많아지자 박쥐는 인간이 사는 지역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쥐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라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늘 꿈꾸는 여행도 여행지가 물에 잠겨 못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클라이밋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인데요.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했을 경우에 영국 런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은 지난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발표한 2030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해 2030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부산 일대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 미래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얻기 위한 기존의 축산업과 낙농업은 많은 탄소 배출을 해서 기후위기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을 먹이고 키우고 그 고기를 가공하여 우리 밥상으로 올라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낙농업과 축산업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무려 1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기를 모두 대체육이나 배양육으로 소비한다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는 60% 감소하고 2035년에는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가 악화된다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아닌 대체육과 배양육이 머지않아 우리 식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 커피 생산의 90%를 책임지는 국가로는 브라질, 페루, 멕시코, 에티오피아 등이 있습니다. 커피 콩의 생산은 기온, 습도, 강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변화가 커피 생산지에 타격을 입히고 있어 앞으로 커피 생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지표면 온도가 2도씨만 더 상승하면 2050년 중남미 지역의 커피 생산량이 최대 88%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고기와 커피가 사치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햄버거를 먹고 디저트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해 미래에는 우리의 식사 습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고기 버거 대신 메뚜기 버거와 같은 대체 식품이 더 흔해질 것이며 커피 생산이 어려워져 다른 음료를 대안으로 즐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이란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미래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겠죠?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화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수력, 풍력 등으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면 탄소 배출을 급격히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살펴볼까요? 약 3,000에서 4,000평, 그러니까 축구장 1.5개 정도의 넓이의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로 무려 461개의 가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2.8톤을 감축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삶의 터전이 침수되고 가고 싶은 여행을 갈 수 없고 대체육 햄버거를 먹어야 하고 매일 마시던 커피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고 끊임없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암담한 미래. 함께라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식 변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듭니다. 우리의 푸른 내일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